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경력 이직을 준비하다 보면 보통은 5년 차, 10년 차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공고를 JD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 연차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5년 차를 뽑는데 내가 아직 4년 차야. 7년 차를 뽑는데 내가 아직 5년 차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이 공고를 지원했을 때 서류 탈락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3에서 10년 뽑는데 제가 지금 2년밖에 안 되는데 떨어지겠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거꾸로 5에서 7년 뽑는데 제가 8년 차인데 지원해봤자 제가 너무 높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러는데요. 제가 근데 결론부터 좀 딱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저는 1년 정도 차이는 일단은 지원하고 본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분화해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왜 그렇게 연차를 지정을 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왜 그렇게 연차를 지정했을까?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연차에 해당하는 업무 그 실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부류고,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은 그 연차로 예상되는 나이 정도로 위랑 아래가 있는 경우, 이게 두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3년에서 5년 걸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남자 기준 28, 29, 여자 기준 26, 27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3년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32, 33살, 34살 정도 되잖아요. 이 위아래로 사람이 거기에 다 포진해 있는 거야. 과장급인데 한 37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사원인데 한 28살짜리, 29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 대놓고 나이로 29살에서 32살을 원합니다. 안 되거든요. 그 공고 낼 때 그렇게 나이를 적시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돼요. 되긴 되는데 헤드헌터들이나 그렇게 뽑지 회사가 그렇게 공고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차로 그 나이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거래가 생기는데, 첫 번째 케이스, 역량이 이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2년 차인데도 3, 4년 차처럼 업무했을 수도 있는 거고, 8년 차인데 더 많이 했지만 얘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넓게 했기 때문에 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 사실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인 게, 나이로 딱 정해가지고 연차를 낸 데는요, 그 해당하는 연차가 달라져가지고 나이가 넘어가면요 바로 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지원해봤자 어차피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잡코리아는 어차피 지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잡코리아는 딱 누르면은 경력 미달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는 경력 초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이는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년 차 정도 되는데 사람인이면 지원할 수 있으면 그냥 지원해. 근데 만약에 2년 정도 넘어가? 그러면 야, 그거 돼봤자 서로 힘들어. 그냥 지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차 정도까지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2년 차부터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합격을 했을 때 그 1, 2년 차에 해당하는 그 연봉 테이블이 또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적은 경우에는 더 받거나 내가 초과된 경우에는 깎여서 가는 그런 페널티가 좀 있을까요? 좋은 지적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연차를 구분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세 번째 케이스가 딱 정해놓은 연봉 맞추려고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네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뽑아야겠다 생각해서 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3, 4천 정도 받던 데인데 내가 5년 차야. 근데 여기가 4년 차를 뽑고 싶은데 얘네는 원래 6천을 주는 데야. 그럼 당연히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케이스가 좀 어려워요. 비슷비슷한 연차여가지고 내가 5년 차로 가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4년 차로 가면 거의 동등해진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면접 같은 그거를 감안하고 봐가지고 그쪽에서 이 친구 연봉이 한 4,500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에 4,500, 600 정도 줄 수 있어. 얘한테 한번 면접 한번 본 다음에 얘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자 라는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연봉 안 올라갈 거 각오하고 가시는 건 가능하지만 면접 딱 본 다음에 연봉 협상할 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회사에서 우리 연봉 이 정도가 최맥스인데 너 이거 가능해? 라고 면접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질문했던 거, 만약에
내가 연차가 높은데 낮은 데 가면 그 연봉 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플렉서블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저라면 일단 지원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했고 제 역량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실무자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 약간 연차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인사팀에서 포트폴리오조차 실무 쪽으로 넘기지 않고 잘릴 확률도 있을까요? 당연히 많죠. 많이 있는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직에서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도 쓰고 링크드인도 쓰고 해가지고 사실 현직자나 그 다음에 인사 쪽에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포트폴리오나 진짜 좋은 제안을 가지고 있다면요, 한번 찔러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요. 질문 자체는 단순해요. 인사가 자를 수 있냐? 자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컨택 포인트를 인사로 가져가지 말고 링크드인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해당 직무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번 넣어보는 것도 권할 정도로, 요즘에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 멘티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직한 케이스 있어요. 참고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딴 게 아니라 취업 쪽으로 한번 저의 커리어를 아예 틀고 싶어서, 저 원래 이제까지 신탁사라든지 금융사 같은 거나 아니면 대기업만 다녔는데, 한번 취업하는 회사 리멤버 같은 데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제가 무턱대고 그쪽 인사팀이나 이런 쪽에다가 콜드메일 날린 적이 있거든요. 연락드리고. 근데 뭐 다 잘 안 됐어요. 시도는 근데 해봄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간 케이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취업에 비해서 이직은 되게 좀 약간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소서 지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 이런 애매한 경우도 어쨌든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쓰이는 거 아니니까 한번 지원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연차 시스템에서 허용하면 그냥 지원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감사합니다.